오늘은 여드름이랑 뾰루지에 쓸 수 있는 연고를 좀 알아볼 건데요. 약을 두 가지 종류는 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드름균을 죽이는 약, 두 번째는 각질을 녹여서 피지 배출을 돕는 약. 이 두 가지만 쓰시면은 가정에서는 대부분의 여드름, 뾰루지, 화농성 여드름 이런 것들 전부 다 케어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약은 파티마겔입니다. 파티마겔 2.5% 연고인데 이건 여드름균을 죽이기도 하고 각질을 녹여서 피지 배출을 도와주는 작용까지 해요. 사실 이 연고 하나만 있어도 되죠. 제가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성분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피부과 전문의 전공 서적에 엄연히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파티마겔의 주성분인 이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각질 제거에는 C급 정도의 효과가 있고 여드름균 제거에는 A급 정도로 매우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항염증 반응에는 D급으로서 효과가 있지만 아주 적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중에서는 효과가 가장 좋다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급격히 건조해지거나 피부가 박리돼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용량을 조금씩 발라가면서 사용량을 서서히 늘려가야 돼요. 그래서 피부가 파티마겔 성분에 조금 적응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만 잘 지키면은 엄청 효과적으로 여드름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한 2-3일 정도만 발라도 그냥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 부위가 아닌 곳에는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드름 관련 일반 의약품 중에는 고트다. 두 번째,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약은 뭐냐면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클리어틴이라는 약인데 이 약은 다른 거 뭐 여드름균을 제거하거나 항염증 효과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대신 각질을 녹여줍니다. 각질을 녹여서 피지 배출을 도와요. 피지가 고여있으면 여드름의 주 원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피지 배출을 도와준다는 거죠. 이것도 주 성분이 피부과 전문의 전공 서적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질 제거는 효과적이지만 약한 정도로 있고 여드름균이랑 항염증에는 아예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얘는 부작용 없이 쓰기 좋은 약이기 때문에 저는 얘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근데 클리어틴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클리어틴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의약품인데 외국에서는 사실 이 주성분만 놓고 보면은 화장품에 가까워요. 화장품에 가깝다는 말은 뭡니까? 그 여드름이 굳이 없더라도 평소에도 그냥 발라도 돼요. 그래서 저는 여드름이 안 날 때, 뾰루지가 없을 때조차도 클리어틴은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냥 얼굴에 좀 스킨로션 바르듯이 종종 바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피지 배출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평균적인 여드름 발생률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캐주얼하게 가볍게 쓸 수 있다. 세 번째, 여드름균을 죽이는 연고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죠. 에크논 크림이죠. 얼마나 유명하냐면 2020년에서 2022년에 걸쳐서 가장 많이 팔린 여드름 연고예요. 그래서 판매량으로만 놓고 보면은 단연 원탑이죠. 이 작용 기전은 뭐냐면 여드름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이부프로펜 피코놀이랑 이부프로필 메틸페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에크논 크림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에크논 크림이랑 성분이 같은 연고가 에크논 크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진 보시면은 이거 두 개 성분이 100%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이 큐아크네가 용량 대비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약국에 가서 에크논 크림이랑 동일한 성분의 다른 제품이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마도 더 저렴하고 양이 많은 제품을 꺼내줄 거예요. 큐아크네가 아니더라도요. 클렌징 폼을 좀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요. 약산성 클렌징 폼은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클렌징 폼이 약산성 클렌징 폼이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약산성 클렌징 폼은 세정력이 너무 약해서 피지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요. 피지가 피부에 그대로 잔존해 있고 그 잔존해 있는 피지는 여드름균의 먹이가 되죠. 그래서 여드름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산성 클렌징 폼을 쓰시면 안 되고 비누처럼 뽀득뽀득 얼굴을 잘 씻겨줄 수 있는 클렌징 폼을 쓰는 게 좋아요. 비누처럼 잘 피부를 씻겨줄 수 있는 알칼리성 클렌징 폼을 쓰는 게 좋고 여드름 기능성 인증을 받아서 여드름의 주 원인인 각질을 제거를 확실히 해서 피지 배출을 도와주는 클렌징 폼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공 향료 없는 것들, 자연 유래 세정 성분을 위주로 쓴 것들을 클렌징 폼을 쓰면 좋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호크니에서 클렌징 폼을 출시했는데 지성 피부뿐만 아니라 지성 피부에서 더 악화된 여드름성 피부까지도 효과적으로 케어를 해주는 클렌징 폼이에요. 물론 클렌징 폼은 그래봤자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이고 결국 세정제이기 때문에 이걸로 피부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약산성 클렌징 폼이나 좀 인공 향료가 들어간 클렌징 폼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피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여드름을 짜거나 혹은 여드름이 터지고 나서 피가 나거나 고름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케어해줄 수 있는 제품으로는 뭐가 있냐? 마데카솔이 있습니다. 마데카솔은 상처 회복을 돕죠. 여드름이 발생하고 나서 다 터지기까지 하고 나서 마무리해줄 때는 마데카솔을 써주면 좋습니다. 후시딘 쓰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후시딘은 항생제가 들어가 있어서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후시딘을 꼭 쓰고 싶다 하면은 후시딘은 기간을 정해놓고 쓰셔야 됩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맨날 쓰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일주일 쓰겠다 하면은 후시딘을 일주일 동안 계속 발라야 되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는 딱 끊어주셔야 돼요. 그게 후시딘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그리고 또 여드름 패치도 좋죠. 여드름 패치는 여드름 자체가 치료되게 한다기보다는 여드름이 주변으로 퍼지는 거를 막아주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국식 여드름 패치가 지금 미국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엄청 대박이 나가지고 인기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만큼 한국은 여드름 패치를 잘 만드는 나라고 우리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드름이 났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붙여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아무튼 연고들은 잘 구비를 해둡시다.